지금 현재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거버넌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컨센서스와 관련돼서 이제 많은 얘기들을 논하기보다는 딱 두 가지 이제 프루브 오브 워크랑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가 두 개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이제 작업 정령이고 하나는 지분 증명이잖아요. 요건 이제 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선 중요하냐, 특히 퍼블릭 체인에서는 중요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 블록체인이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큰 자본을 예를 들어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냐, 해싱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로서 이제 체인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해당 프로젝트의 플랫폼 코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금 앞서 언급했던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플랫폼에서 현재 범용으로 쓰이고 있는 퍼블릭 체인 중에서는 이걸 기반으로 대부분 다 개발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결이 다릅니다.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 개인적인 느낌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장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거는 인터체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용이하게 이제 붙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재단 자체의 결도 좀 오픈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안드로이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어쨌든 각 슈퍼노드들에 의해서 이제 BP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 저는 그냥 슈퍼노드라 부르겠습니다. 뭐 슈퍼노드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합의체의 모습도 그렇고 좀 이게 약간 폐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냐 개발에 있어서 그거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개발이 많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 들지만, 이 위에 이제 올리기에 되게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어디가 먼저 이제 선점을 하게 될지는, 그러니까 선점이야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있지만, 비즈니스, 그러니까 DF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이 올리게 될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마지막 장이긴 한데요. 플랫폼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점은,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떠한 도구입니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구고,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예를 들어 뭐 공항을 갔을 때도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가 목적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 항구에 가서, 예를 들어 뭐 부산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겠다라고, 나는 빨리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부산항에 가서 배를 타고 갈 거면은, 예를 들어 관광차 간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내가 여유롭게 가겠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비행기 항공으로 이제 화물을 발송을 하면서 항만에서 이제 화물을 발송을 하면서, 선박으로 발송하면서 좀 빨리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으로 하면 모두 다 된다, 블록체인 만능, 뭐 블록체인이면 모든 게 다 아주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요. 블록체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즉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게 플랫폼을 골라야 되는 거지, 블록체인이 핫하다, 블록체인이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걸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컨셉만으로 억지로 만들다 보면은 사실상 그것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플랫폼 제공자들에게도 독이 되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앱 개발자들도 결국에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거라서, 뭐 이제 결론을 하자면은, 이제 플랫폼을 고를 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블록체인에 맞는지를 잘 고민을 해보고, 그게 맞다라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2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게임 업체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로는 그 게임 업체가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 업체가 블록체인을 적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게임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약간 도덕적인 질문 혹은 철학적인 질문이라 조금 이따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블록체인이 게임에서 그 적용이 되려면은 되게 쉽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첫 번째로 블록체인 특성 자체가 비가역적이라고 뭐 비가역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되게 미변조가 어렵잖아요. 미변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 미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니까. 그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라든지 게임머니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화 했을 경우에 좀 안전하게 이제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부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보다는 외부에서도 거래가 될 때도 그거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용이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고, 가령 이제 버전이 다른 게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2, 3가 나왔는데 1, 2, 3 사이에서 이제 서버가 다르면은 지금 현재는 뭐 서버가 다르면은 아이템 간의 공유도 안 되고 버전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이제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기술은 저는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용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블록체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개념보다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금융시장에 대한 반돈으로서의 파괴적인 기술이라는 게 더 펀더멘탈한 거지, 사실은 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가 이제 주방에서 칼을 쓰면은 이게 요리를 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 칼은 뭐 당연히 범죄의 도구로 쓰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일단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